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 해군의 힘의 척도로 통하는 항공모함 상선이나 순양함을 개조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순수 항공모함으로 진수한 것은 1921년 일본이 처음입니다. 내년이면 등장 100년입니다. 그동안 항모는 쉼없이 발전했습니다. 덩치도 꾸준히 커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후슈의 크기는 현재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았습니다. 길이는 168m, 폭은 18m 정도였고 만재 배수량도 9,494톤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인 미국의 초대형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급은 만재 배수량이 11만 톤에 달합니다. 이 같은 슈퍼캐리어는 미국에만 존재했습니다. 천문학적 건조 비용과 유지비 때문인데요. 소련도 대형 항모를 구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만들진 못했습니다. 나머지 강대국들은 2에서 4만 톤 규모의 중소형 항공모함만 만들어 구색만 갖추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미국도 크기 경쟁을 벌일 상대가 사라지고 함재기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항공모함 규모 확장을 10만 톤에서 멈췄습니다. 차세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급은 아일랜드 축소급을 통해 오히려 이전 모델인 니미츠보다 만재 배수량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슈퍼캐리어 건조를 중단하고 4만에서 5만 톤 규모의 중형 항모를 건조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수정할 생각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슈퍼캐리어에 도전하는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자칭 G2라 부르며 미국에게 세계 패권을 뺏어오겠다고 호언장담한 중국입니다. 항공모함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구수련 미완성 항공모함 발야그를 가져와 67,500톤급의 항모 랴오닝으로 탈바꿈시키며 항공모함 보유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후 덩치를 좀 더 키워 7만 톤급에 육박하는 중국 최초 자체 개발 항공모함 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2019년 산둥함이 취역하면서 중국은 두 척의 대형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죠. 장기 방치된 고철을 가져와 항모로 개장한 랴오닝은 실전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항모였습니다. 산둥 역시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여러 문제를 일으켜 작전 일수보다 조선소에 들어가 수리를 받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서해에서 미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 성격의 훈련에 동원됐던 랴오닝 항모는 같은 달 21일 다롄을 빠져나와 26일까지 서해에서 고작 6일을 머문 뒤 곧바로 칭다오 해군기지에 들어가 또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말 보아이만에서 함재기 이착함 훈련에 나섰던 산둥 역시 보름 정도 항해 후 다롄에 들어가 2달 넘게 정비 중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중국의 두 척 항모입니다. 중국은 이 정도 항공모함 전력으로 미군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대형 항공모함 건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상하이 창싱다오에서 건조 중인 003형 항공모함입니다. 003 항공모함은 중국의 3호 항공모함입니다. 최초로 캐토바를 도입한 항공모함이죠. 캐토바란 미국 슈퍼캐리어의 함재기 운용 방식으로 갑판에 설치된 사출기를 이용해 항공기를 하늘로 발사하듯 사출해주고 강제 착한 장치를 이용해 항공기를 갑판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캐토바 방식은 기존 랴오닝이나 산둥이 채택한 스토바 방식, 즉 스키점프대를 이용해 짧은 거리를 이함하고 강제 착함 장치로 회수하는 방식보다 함재기의 이함 중량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함재기의 이함 중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와 무장을 더 실어 작전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003 항공모함에 캐토바 방식을 채택하고 여기서 운용할 함재기로 공군용 스텔스 전투기인 제니10을 낙점했습니다. 제니10은 육상형 기준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37톤에 달하는 대형 전투기입니다. 작전 고도와 속도, 스텔스, 레이더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젠15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최신 전투기입니다. 문제는 함재기로서 제니10이 불안정하다는 점이죠. 제니10은 젠15와 같은 기존 플랭커 계열에 비해 더 크고 무거워졌지만 오랫동안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러시아제 AL-31F 계열 엔진과 이를 복제한 자국산 WS-10 계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F-22용 엔진보다 강력한 180kN급 WS-15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조립분까지도 러시아 직수입 AL-31F M2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항공기 무게가 무겁고 엔진 추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함재기로서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캐토바 방식의 항모는 사추기를 통해 함재기의 이함을 위한 추가적인 에너지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함재기를 띄우는 가장 큰 힘은 역시 항공기 자체의 엔진 추력입니다. 추력이 부족하면 탑재 가능한 연료와 무장의 양이 줄어들어 함재기의 작전 능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게다가 함재기 활주거리가 길어져 항공모함의 갑판 길이를 크게 늘려야 합니다. 지난 7월 18일 중국 상하이 창신다오 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나타난 003 항공모함은 바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월부터 선체 모듈 조립 공정에 들어간 003 항공모함은 예상보다 빠른 공정을 보이며 벌써 그 거대한 덩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003 항모의 한
촬영은 저장으로 명명되었으며 이르면 내년 초 진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이 저장 항모의 크기가 미국의 니미츠급보다 큰 것으로 확인돼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 나타난 이 항공모함의 길이는 375m, 폭은 80m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인 미국의 니미츠급이 길이 333m, 폭 78m인 것과 비교하며 길이가 40m나 더 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이 항모의 만재 배수량은 85,000톤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길이 375m, 폭 80m 정도의 크기라며 이 항모의 만재 배수량은 11만에서 12만 톤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모의 함재기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제니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갑판과 골격이 니미츠급보다 더 강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게는 13만 톤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003 항공모함이 원자력 추진이 아닌 통상 동력 방식이며 중국 최초의 전자기식 사출기와 고성능 A사 레이더가 탑재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문제는 전자기식 사출기와 A사 레이더의 소유 전력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자력이 아닌 통상 동력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대형 함정의 동력원으로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엔진 그리고 전기 모터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 한 번도 이러한 방식의 추진 계통을 군함에 적용했던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003 항모는 세계 최대 크기에 비해 덩치값을 못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중국이 겉만 휘황찬란하고 속은 텅텅 빈 깡통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함재기가 너무 크고 무거워 많이 싣지 못하는 데다 연비가 떨어져 체급 대비 작전 지속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중국이 003 항공모함 선체 조립 작업장 인근에서 원자력 추진 방식인 004 항공모함 건조에 빠르게 착수한 것도 003 항모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이 결국 실험용이자 훈련용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003 항모도 실험용이나 훈련용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 기술과 특유의 뻥 스펙을 고려해 보았을 때 003 항공모함의 만재 배수량이 10만 톤 이상이어도 실전에서의 투입될 경우 한국이 건조 계획 중인 만재 4만 톤의 항공모함에도 크게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4만 톤급 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공식화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용과 운영 인력 문제 등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항공모함 보유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순수 함정 건조 비용에만 약 2조 원, 여기에 탑재하는 F-35B 20대 등 함재기 도입에만 약 3, 4조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면 동맹국인 미국의 항공모함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이유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 우리가 미군에 항상 기댈 순 없고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항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북아 군비 경쟁이 극심해 한국도 자체 보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항공모함과 일본의 이즈모급 헬기모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수시킨 움직임 덕분에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항공모함을 가진 해군과 그렇지 못한 해군의 차이는 탐지 능력 및 사거리에서 드러납니다. 항공모함을 가진 쪽은 함재기의 작전 반경 그리고 함재기의 탐색거리만큼 확보가 가능하나 항공모함이 없는 함대는 수상함의 탐색거리가 끝입니다. 조기 경보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해도 조기 경보기의 작전 반경을 신경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탐색거리는 조기 경보기로 어떻게 한다 한들 한 번에 투사할 수 있는 화력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항모를 가진 함대의 동시 투사 화력은 호위함의 동시 발사 가능 미사일 그리고 함재기들의 미사일 발사수의 총합입니다. 또한 항모 확보 자체가 장기적 사업인 만큼 여러 분쟁 지역에서의 해상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해의 독도 수역뿐만 아니라 이어도와 칠광구라는 잠재적인 분쟁 수역, 북으로는 오호츠크 해상의 공해와 이어지는 북극 항로의 미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시기는 빨라도 2030년대 초반 이후로 예상되는데 이때는 구축함급만 하더라도 BMD 능력을 가진 세종대왕급 배치2와 KDDX가 이미 배치되었을 때고 충무공 이순신급 또한 대잠 전력 개량을 받은 후이며 기존 세종대왕급도 개량을 마친 시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6척, 고성능 방공 대잠 구축함인 KDDX가 6척, 저성능 레이더로 인한 방공 능력은 떨어질 수 있으나 SM2 운용으로 장거리 방공이 가능하며 개량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대잠 능력을 가지게 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총 18척의 구축함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다 3,000톤 이상의 잠수함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역시 배치2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또한 제1, 2, 3 함대 등 모든 연안 해역 함대도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FFX, 배치3과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을 대치하는 연안 함대 기함인 FFX 배치4 등 26척의 호위함이 건조되어 기동함대의 보호 없이도 자체 전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을 시기입니다. 즉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 여력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재 4만 톤가량의 항공모함 정도는 안전하게 호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천궁 블록2와 패트리어트3, MSE, LSAM이 이미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KAMD도 완성되었을 시기라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에도 상당한 수준의 방어, 요격 능력을 갖춰 항모 전단 운용에 여러 이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전세계 1위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국유조선 기업들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선박들을 건조하였지만 이내 며칠 못 가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제 아무리 중국이 10만 톤의 대형 항모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일 뿐입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과 차이나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